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밤너구리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회사에서 짐을 좀 날라가지고 좀 이사를 좀 했거든요. 그래갖고 힘이 없어갖고 쉬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좀 방송을 안 하기가 좀 애매한 타이밍이죠, 그죠? 네. 많은 호재들이 정말 많았어가지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왜 화면 전환이 안 되지? 여러분들 혹시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채팅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화면은 계속 대기 화면이 보이시나요? 자, 이게 왜 이러지? 화면 혹시 어떤 화면이 보이시나요? 잘 보이고 계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솔라나 티를 입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일단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로커스 체인의 이 블룸 테크놀로지에서 그 웨비나를 진행했었잖아요. 그 로켓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로켓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어제 일단은 뭐 되게 여러가지 좀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로켓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예전에 2017년에 막 투더문 했던 때가 막 그리운 그런 사진인데, 뭐 일단은 어제 MIT 출신 이제 블록체인 코스를 MIT 출신 아니셨죠? MIT 블록체인 코스를 밟으신 네,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하시는 이제 뭐 데이빗. 네. 소리가 심하다고요? 잠시만요. 항상 똑같은 설정인데 이게 왜 이러지?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분께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저도 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발음도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헤게모니를 바꿀 범용 기술이라고 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저도 이런 개념의 생각은 크게 이렇게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충 미래에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되겠구나, 요렇게는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분은 확실히 전문적으로 이제 이렇게 멋있는 단어를 쓰시면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일단은 뭐 대중적인 한계와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당연히 맞고,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 제대로. 그쵸? 유일하게 지금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모르고 있지만 뭐가 있죠, 여러분들? 네, 킹덤 언더 파이어 블록체인으로 돌아가고 있죠. 사실 이게 우리는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이게 이제는 좀 지겨울 정도예요, 그죠? 어쨌든 이것은 좀 혁신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고 이게 진짜 알려지기만 하면 폴리곤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물론 매니저님이 먼저 폴리곤을 언급해 주셨겠지만 이미 저희가 폴리곤을 예전부터 들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대중적 한계와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어쨌든 뭐 이런 안 좋은 인식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깨겠다고 했죠, 지금 블룸 재단에서. 저는 근데 깰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 시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등이 나오면서, 그쵸? 패러다임을 정말 바꿨었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한 15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죠? 방송국에 나가야만 방송을 했었는데, 정말 완전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게 블록체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해서 2015년에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서 지금 현재 8년째, 9년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발전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죠? 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 그러니까 더 이제 조바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뭘 빨리 했으면 좋겠냐면, 메인넷 런칭, 관련해가지고 좀 세상에 좀 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질문 중에 이제 노드 스펙 관련해서 누가 질문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서버리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서버리스라고 치면은, 서버가 아예 없는 게 없다고 나오지만, 이게 또 어저께 또 충격적이었던 게 블룸의 서버리스는, 블룸이 얘기했던 서버리스는 서버가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서버가 없이 현재 지금 내 컴퓨터에 리소스 가지고만 구동이 된다는 블록체인이 저는 현재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로커스만 보지 말고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 우리끼리 공유를 한번 해보자. 공유를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취지에 계속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노드를 운영하려고 하는 저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노드 스펙이었어요. 근데 그 노드가 되게 조그맣고 거기에 이제 그 뭐 이렇게 기가에 대해서 그 저장 용량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뭐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언급을 하셨죠. 정확하게 이제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그 조그만 노드가 노드에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서 노드가 운영이 돼야 될 건데, 아마 그쪽에 그 노드에 그 기술, 프로닝 기술이 접목이 돼서 그런 조그만 노드로도 운영이 가능할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돼요. 분명히 그 노드가 어떤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엔비디아하고 협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노드 운영 기계가. 엔비디아에서 뭘 만들었죠? 작년 8월까지만 해도 POW였던 그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제조사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게 맞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기술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도 저도 홀더지만 이게 이 진행 상태로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한 번에 진짜 로켓을 타고 갈 건지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2년이든 3년 안에 어떻게 된다? 이더리움의 자리까지 안되면 솔라나의 자리까지는 분명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서 어제 웨비나의 내용 잠깐 정리를 했고, 그 서버리스 어제 그 언급된 유튜버가 아마 저일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정확히 서버리스의 정의를 말씀드린 거고, 블룸의 서버리스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서버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주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도 또 짧게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블록체인이 너무 좀 어렵다고 하시니 이제 좀 우리가 좀 예전에 이해하기 편하게 좀 다른 걸로 이제 비유를 하자고 하면 야후랑 뭐 라이코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TV 광고에 제가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뭐 TV 틀면은 뭐 야후 광고, 그리고 라이코스, 잘했어 라이코스, 이런 그 검색 엔진들이 네이버와 구글이 주류가 아닐 때가 있었어요. 그죠? 저는 그리고 나서 이때 우리는 야후랑 라이코스 쓰면서 얘네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우리는 뭐 어디 그냥 요즘이야 투자가
대중화 됐다고 하지만 그때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집안 말아먹으려고 뭐 작정했냐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올 때잖아요. 그쵸? 제가 그때가 뭐 1998년도 2000년대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야후와 라이코스가 뭐 엄청 광고도 많이 하니까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지금 누가 살아남아있죠? 예. 저 한국인이니까 네이버 먼저 달아놨어요. 구글이 더 영향력이 큰 건 맞지만, 예. 네이버와 구글이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색을 직접 해보시면 돼요. 저는 가이드만 잡아드리는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기사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네이버와 구글은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익에 열 올리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본 거죠. 네이버, 구글은. 그래서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체 엔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야후, 그리고 라이코스, 현재 어쨌든 남들이 공식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1, 2위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여기에 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개인적인 바람이죠. 야후는 뭐 이더리움이 되겠죠. 야후가 정말 뭐 야후 재팬, 야후 코리아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쳤으니까요. 근데 야후에서 그냥 단순히 검색만 했었어요. 그죠? 네, 라이코스도 그냥 검색 기능만 제공했었어요. 지금 현재 구글과 네이버는 모든 플랫폼들을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려보십시오. 자체 엔진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블룸이든 블룸의 로커스든 솔라나든 아니면 앱토스든 이더리움이든 다 지금 어쨌든 상위 시총에 있는 것들은 자체 엔진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들입니다. 근데 언젠간 야후와 라이코스처럼 이게 뒤집혀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죠? 제가 오늘도 좀 흥분을 했습니다. 너무 상상만 해도 즐겁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냥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블록체인이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 구글이 되는 블록체인계의 네이버와 구글이 되는 그런 상상을 아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너무 이해하는데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네이버를 쓸 때도 구글을 쓸 때도 이게 어떤 그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공부하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이 쓸 거기 때문이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동 원리만 알고 계시면 미래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위치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봐요. 분명히 경쟁자도 있겠죠. 저희 구글도 쓰고 네이버도 쓰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블룸과 또 제가 좋아하는 폴리곤, 그리고 또 솔라나도 뭐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게 적용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게임기들은 각각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각각 메인 게임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닌텐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포켓몬 유명한 걸 할 수 있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뭐 유명한 거를 할 수 있고 각각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하나의 기기에서 통합되는 게 아니고 이 게임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블록체인에 대입을 시키면 그게 블록체인 킬러 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어제 블룸에서도 웨비나에서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구동되는 앱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킬러 앱이 정말 앞으로는 중요하게 될 건데, 킬러 앱을 만드는 그 컨텐츠 제작 능력도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엔진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결국엔 킬러 앱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닌텐도에서 이번에 신작 게임을
발매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다른 게임 안 사고 다른 게임기 안 사고 닌텐도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닌텐도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 게임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따지면 뎁인데, 네. 그런 뎁들이, 재밌는 뎁들이 많아야지 유저들이 많이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진 다음엔 킬러 앱이 그 가상자산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그래서 그 킬러 앱도 중요한데, 왜 우리가 여기서 즐거워야 되냐면, 블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엔진도 있어요. 그렇죠? 블룸 테크놀로지의 블루사이드 엔진. 그게 뭐 블룸 건지 아니면 판타그램 건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엔진 개발 능력도 있고 개발자들도 정말 많고 히트를 친 게임을 갖고 있어요. 뭐 앞으로 웨비나에서 뭘 만들겠다 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거는 만들어 봐야 아는 거고 나와 봐야 아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전에 이미 좀 히트친 게임을 개발한 이력이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히트칠 수 있는 게임이 블록체인 위에 얹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 세상을 바꿀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는 약간 가격이 중요하죠. 그죠? 그거 무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에서 유저 수가 많아지면 발행량은 당연히 한정이 되어 있고 70억 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기관이 들어와서 그걸로 기관이 장기 투자했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이 블록체인은 그런 주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코인은 주식과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발표한 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호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진짜로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제 개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업비트도 올 겁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다리면 되죠. 저랑 같이. 그리고 이제 저 노드가 빨리 메인넷이 런칭이 돼서 노드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전 노드 그 구성 또는 노드 운영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방송을 좀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조금 더 쉽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이런 그림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이 안 되는 것들은 반복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블로그 이런 영상들 계속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킬러 앱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블록체인이 탈중앙화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요것은 이제 질문을 조금 바꾸면, 이 탈중앙화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탈중앙화, 그러면 지금까지 탈중앙화가 나왔다면 음질이 안 좋다고요? 왜 이러지? 이게 똑같은 건데. 제가 다음에는 마이크를 좀 더 좋은 걸로 준비를 할게요. 오늘 죄송합니다.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일단은 이 중앙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왔겠죠. 이거는 블록체인 이전에도 중앙화된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의 그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게, 구글이 처음에는 검색 엔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를 인수하고 이런 거대한 플랫폼이 돼버리니까, 구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훌륭한 개발자들도 자기가 앱을 만들어서
런칭하려면 예전에 이런 플랫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개인 광고, 회사 광고를 TV에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유저들을 직접 모았는데 이제 이 플랫폼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런칭을 시켜버려요. 그럼 개발자는 본인이 벌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줘야 돼요. 물론 구글이 그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는 건 정당해요. 근데 얘네가 점점 선을 넘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왜? 이제는 어떤 앱이 나오더라도 구글이나 애플, iOS 그 마켓에 들어가야만 다운이 받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중앙화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막 항상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서드 파티 있잖아요. 제3자. 우리들이 제3자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3자인데 제3자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지경까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도 엄청 큰 플랫폼인데 결국에는 결제. 이건 매출액의 문제인 거거든요. 카카오한테도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카카오는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보니까 카카오 주식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어디서 이제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미루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중앙화된 플랫폼들이 몸집이 너무 커지고 통제가 안 되니까 너무 그리고 갑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중앙화가 만들어진 것도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가장 쉬운 이유인 거죠. 딱 와닿잖아요. 카카오가 져버렸잖아요, 구글한테.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나 구글이 제가 구매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또는 제가 어떤 여행을 갈 때 어디에 결제를 할 때도 대부분 네이버나 구글 안에서 결제를 해버려요. 그죠? 그럼 제가 일본 여행을 갈 때나 어디 유럽 여행을 갈 때도 제가 어디 있는지 구글이랑 네이버는 다 알아요. 그죠? 무섭죠? 무섭지 않나요? 저도 MZ지만 20대의 그 MZ들은 20대에 저보다 더 한 10년 차이 나는 MZ들은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속 중앙화된 플랫폼에 데이터들이 막 쌓이고 해킹도 당하고 일부는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탈중앙화를 외치는 거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또 탈중앙화가 계속 뭐라고 해야 돼요? 중요시되는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제 블로그에도 써놨지만 제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지금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스타트업 기업이 되는 거고, 그거를 투자자를 처음에 모으기, 왜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전통의 금융 방식에서는 투자자들을 제가 이제 한 명씩 만나러 다니고 엔젤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이 필요한데 그 중에 1억을 먼저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또 다음 투자를 받기 위해서 또 대표는 열심히 영업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코인으로 펀딩을 받아요. 물론 99%가 사기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안 좋게 보여지는 거지, 애초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분명히 이것도 강점으로 자리 잡았어요. 왜? 무엇이냐? 부의 가치 창출, 부의 창출과 부의 이동이 쉬워졌다. 그만큼 저 같은 개미도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통해서 정당하게 사기 안 치고 공시할 거 공시하면서 펀딩을 받아서 그렇게 정당적으로 진행했다. 그걸 암호화폐로. 쉽잖아요. 전통의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런 블록체인을 누구나 공시만 제대로 하면 상장을 시킬 수 있고, 이런 부의 가치 창출이 조금 더 편해졌다. 또는 이동이 쉬워졌다. 이게 정말 강점이거든요. 근데 이 강점들을 너무나도 사기에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강점이 아니죠. 이제 약점이죠. 위크니스가 됐어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걸 이제 이 시장이 좀 더 클린해지고 있잖아요. 이 시장이 클린해지고 더 성숙해지면 다시 그런 문화들이 정착될 거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ICO잖아요. 그죠? 토큰 공개.
ICO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예, 천재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기업 공개가 IPO잖아요. 예, 그걸 코인에 예, 붙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예,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진통을 겪고 예, 날아갈 때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블룸이 거기에 선두에 서 있으면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고 예. 해서 네. 블록체인이 탈중앙화에 목을 매는 이유 네. 이런 중앙화들 기존에 중앙화된 것들이 문제점을 좀 보였고 그 예로 든 방금 이런 것들이 많아요. 벤츠 사건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에 벤츠 딜러한테 돈을 줬는데 벤츠를 구매하신 분이 차를 못 받고 다른 벤츠 딜러가 그걸 뺏어갔대요. 예.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벤츠 사기. 네. 이게 지금 네. 예, 지금 뭐 이게 뭐 벤츠가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그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벤츠 본사에다가 딜러사에다가 돈을 줬는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합니다. 아니, 중앙화된 시스템도 지금 이렇게 구멍을 보이고 있고 은행도 계속 횡령당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중앙화된 지금 현재 시스템인데 중앙화돼가지고 지들이 잘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잊을만 하면 예, 얼마 전 내용이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횡령. 예, 뭐 농협만 얘기했는데 예, 다른 데도 계속 횡령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도 이걸 못 믿겠으니까 야 그러면은 볼 수 있게 예,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탈중앙화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얼마를 이체했는지 이름은 모르지만 다 볼 수 있잖아요. 트랜잭션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현재 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뭐 저는 그 이유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블록체인이 탈중앙화에 목을 매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기코인 구별법이라고 하셨어요. 예, 이게 질문 자체가 지인이 뭔가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기인 것 같아요. 지인을 구해주고 싶으시대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기 코인을 잡아내려면 일단은 방문해야 돼요. 왜? 뭐 우리는 뭐 회사에 방문하실 수 없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다는데 기업이 막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일단 제일 편한 건 예, 방문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저 보세요. 이거 유튜브에서 분명 광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재용 코인. 저 뭐 이거 보자마자 네, 저는 뭐 그래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 업계에 웃음만 나오죠, 그죠? 친구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야, 이거 이재용이 우리 이재용님께서 코인을 만드셨다는데 이거 뭐 투자해도 되냐? 예. 당연히 저는 네, 안 된다고 했죠. 예. 이거 보십시오. 이게 6,600만 원을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확천금만 노리고 투자를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버신 분도 계셨겠지만 예, 저는 그런 일확천금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야 거기에 대한 보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귀찮으셔도 재단을 무조건 방문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가셔가지고 어쨌든 코인이니까 블록체인이랑 관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발 인력을 확인해 보시고 이게 뭐 ERC 코인인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백서를 보시면 되는데 백서는 그냥 솔직히 사업계획서니까 이쁘고 멋있게 디자이너 붙여가지고 만들면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근데 과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보시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 모델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이건 투자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근데 나도 모르게 너무 끌려 그 아이템에 그러면 진짜 소액만 넣어 놓으시면 돼요. 왜냐면 제 지인도 그 상장 주식이에요. 주식 상장까지 3년 만에 상장하겠다고 해서 그때 팔아서 조금 100만원 넣어놨대요. 뭐 큰돈을 하긴 좀 그래가지고
조금 넣어놨는데 그게 7년 후에 진짜 상장이 된 거예요, 주식시장에. 네. 와, 그게 한 150배 뛰었더라고요. 그러면 100만원 투자했는데 150배면은 네. 얼마죠? 1억 5천이잖아요. 뭐 그렇게는 이제 투자를 해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거는 투자 안 하는 게 낫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공급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크레타에 대해서도 질문을 저한테 엄청 많이 해주세요. 예. 근데 저는 직접 말씀드렸죠. 제가 크레타를 판매를 하시는 분을 만났다고. 근데 분명 크레타는 POW가 아니었어요. 채굴 방식이 아니었는데 그걸 뭐 채굴을 해서 준다고 하길래 이게 뭐지? 하고 저는 걸러버렸어요. 예. 제가 못해도 POW하고 POS는 구분할 줄 아는데 자꾸 본인이 POW라고 하니까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거래소에서 샀어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안전하게 사자는 그 마음에.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투자하든 1000만원을 투자하든 10만원을 투자하든 여러분들 피땀 흘려서 번 돈이잖아요. 그걸 왜 그냥 대충 알아보고 투자를 하십니까? 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물론 지금 이분은 본인 지인분을 구해주고 싶어서 이런 건데, 네,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에 대해서 제가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는 남들보단 좀 더 빨리 알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그냥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구조가 될 겁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확인하셨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코인이다 그러면 저도 알려주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 다음 요거 이제 요거 해명이에요. 요거 이제 뭐냐면 제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써주셨어요, 답장을. 이 알밤님 몇 번째 보다가 노력하시고 홀더님을 위해 애쓰시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뭐 저도 홀더니까 네네 우리 다 좋자고 하는 거라서 저도 방송하면 즐겁고 그래서 상관없는데 이게 이번 방송 지난번 방송인 것 같아요. 지난번 방송 몇 번 돌려보시다가 제가 망치 드립을 좀 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해명을 하려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짜 제가 거기를 왜 망치를 들고 가겠습니까?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망치를 들고 가자, 동료를 하자, 이런 뜻이고, 저는 좋아합니다. 블루 재단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셨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댓글 얼마든지 좋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저희가, 그죠? 저희 뭐 그 재단을 뭐 이렇게 뭐 싫어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이 정말 팩트예요. 선택은 누구 몫이다? 우리 몫이다. 우리가 공부해서 선택하고, 단 제가 여기에 드린 말씀은 이 재단이 블룸이 됐든 어떤 재단이 됐든 사기를 쳤을 때 다 같이 가서 부셔버리자 이거죠. 안 지우셔도 돼요. 네, 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문의가 쇄도해서 알범노글 오픈 채팅방을 오픈했어요. 해서 자, 욕설은 금지. 근데 여러분들께서 저 욕은 하셔도 돼요. 제 욕은 해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 서로 욕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정치 얘기 절대 금지하고, 모든 코인과 토큰 관련된 질문 또는 블록체인 기술 다 가능하지만 코인 광고는 절대 금지예요. 그것만 알아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채팅창에 보시면 카카오 여기 요런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풍선 표시 요거 누르신 다음에 알범 너구리를 검색하시면 미스터 라쿤의 블록체인 이야기. 이게 저희 스승님이 방을 만드신 거거든요. 저도 스승님이 있겠죠. 그래갖고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방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스승님이 좀 엄격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 저희가 좀 좀 너무, 아마 제가 여기에 이렇게 막 보고 있고 그러진 못할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주제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께서 뭐 로커스 말고 다른 것도 우리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당연히 제가 로커스 그 보유분이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높아요. 51%를 넘어버립니다. 제가
네, 51%를 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블룸에 계속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 블룸, 폴리곤, 네, 그리고 사모예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해가지고 뭐 이거 뭐 어차피 300명? 나중에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이게 세력이 안 되거든요. 예, 혹시나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코인 절대 광고 금지. 저도 광고를 안 하거든요. 단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새로운 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지.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걸로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예, 저는 노드 운영에서 돈 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서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절대 타코인 광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욕해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한 1부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더리움 관련해가지고 그 가격의 변천사를 이더리움 가격의 변천사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로커스 방에. 저도 그걸 보고 되게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추억이 딱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더리움이 3,000원일 때, 진짜 3,000원일 때 솔직히 저 보지도 못했어요. 이더리움 저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면 진짜 멋있는 분 최고. 근데 아마 6,000원이나 9,000원 만원 가셨을 때 파셨을지도 몰라요. 왜? 노드라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제가 2017년 9월에 지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걸 샀어요. 저도 2013년에 군대에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사봐요. 그때 한 개에 뭐 100만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때 제가 주식도 안 할 때니까 당연히 안 샀죠. 사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업무를 하러 다시, 필드로 나갔습니다. 자, 근데,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변천사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시장 진짜 망할 것 같았어요. 주변에, 저한테, 야, 이거, 이더리움 그만 사라. 바보냐, 너는. 이거 이제 끝났다. 그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저지만,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거 그냥 트리버블이었나, 진짜? 2018년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저는 그때 트론으로 이미 엄청난 익절을 하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투자해서 일을 각오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비트코인보단 이더리움이 뭔가 인터넷을 진짜 꾸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더리움보다는 제가 트론의 그 창시자 저스틴 선은 진짜 마케팅의 천재잖아요. 그죠? 마윈의 제자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분명히 그런 마케팅 요소도 필요해요. 그죠? 근데, TPS가 10만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무슨 꿈을 꿨냐면, 아마 제 블로그에도 아직도 안 지우고 남아있어요. 2018년도에 쓴 트론이 알리바바랑 같이 손을 잡고, 알리바바에서 쓰여지면 트론은 1,000억 개 발행이니까, 기본적으로 금융 논리에 따라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워낙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들은. 그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유일한 돈은 달러잖아요. 근데 달러는 계속 찍어내는 대로 돈이 되니까 지금 계속 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해서 발행량을 조절하는데, 애초에 만든 이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는 물론 발행량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런칭이 된 이후에는 그런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테린이 이더리움 자체의 발행량을 제한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비탈릭이 꿈꾸는 블록체인, 인터넷, 웹3의 세계에서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거를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한번 설계해서 이제 시동이 걸리고 하면 재건축하는데 되게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 2018년 다시 얘기 돌아가서, 야, 이거 트론하고 알리바바하고 하면 어마어마하겠네.
사는 사람들은 많고 발행량은 한정적이니까 가격이 10,000원까지 가겠다. 그게 2017년 12월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창피하게.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지금의 이 시기까지 왔죠. 지금의 저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보다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 변천사를 다 겪고 많이 결국에는 이득이었거든요. 네, 제가 갖고 있던 코인들은, 왜냐면 다 이제 메인 코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냐, 이더리움은 정말 건재한 재단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속도가 안 나와. 그래갖고 나온 게 솔라나예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 솔라나 티. 저도 여기 해커톤 따라다니고 솔라나 관련해서 엄청 막, 뭐 해외도 나갔다 오고 막 그럴 정도로 정말 진심이었는데, 이건 병목 현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저는 솔라나 이전에 먼저 로커스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커스를 6개월 넘게 공부하고 그때 들어갔어요. 이 기술이 진짜 구동이 되는 건가? TPS가 2만 3만인데 이게 된다고? 그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제 모든 포트폴리오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로커스로. 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저도 이제 차 바꾸고 서울로 이사가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는 하겠지만, 저는 이더리움 채굴장을 어쨌든 이렇게 많이 다녀봤거든요. 직접 채굴도 해보고, 저희 가까운 지인분도 직접 집에 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해요. 그게 있으면 보일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겨울에. 그죠? 네, 아무튼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게 이득이 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POW의 이더리움은 거의 제조업 수준이었어요. 전기비 되면 나오는 약간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코인 제조업. 채산성이 나왔었고, 이더리움 10만원일 때는 안 나왔었겠죠? 이더리움 10만원일 때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미래를 봤는지 안 봤는지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틴 사람들 돈 겁나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로. 돈 번 거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웹3의 세상을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안 봤는데 돈을 벌었어, 노드를 운영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블룸에서 듣는 얘기, 제가 드리는 지식, 이것들이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으셔가지고 이게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조합이 안 되셔도 그렇겠지만 일반인들보다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노드까지 이제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노드 운영 안 하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거 인대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이 블록체인 시장의 규모, 1700조였나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죠? 물론 감은 오지 않아요. 감은 오지 않는데, 무언가 지금 중동 국가에서 뭔가 일을 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블록체인이 쓰인다고 하면, 로커스가 쓰인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진짜로 좀 너무하신 분들이 계세요. 막 쌍욕을 하시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10만원 장난하냐? 이런 얘기, 하셔요. 근데, 한번 두고 보자고요. 3년 뒤에, 10만원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만원만 가도,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죠? 왜? 그때 돼서 그게 로커스가 개당 10,000원일 때 노드를 운영하면서 받는 보상에 대해서 아직 토큰 이코노미를 안 짰다고 재단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되게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릴게요. 재단도 본인들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이제 이게 다이나믹 샤딩 그리고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을 개발해 놓고 이거 되게 좋다. 개발자분들의 입장에서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블록체인
시장에서 좀 먹힐 것 같다 하고 개발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이건 세계 최고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냥 제가 봤을 때 토큰 이코노미를 원래 짜고 하는 게 맞거든요. 네, 토큰 이코노미라는 걸 먼저 짜놓고 이제 뭐 하는 게 맞아요. 통상적으로 그랬어요. 네, 근데 뭐 맞고 틀리다라고 다시 정정할게요.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다 토큰 이코노미 뭐 노드 운영은 뭐 언제까지 현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메가 뭐 헤르츠당 뭐 한 개씩 주겠다고 이렇게 다 계산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이전까지 진행했던 것들은. 근데 이거를 지금 수정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인 거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본인들 생각지도 못한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뭔가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아니 그런 것 좀 한 방에 좀 얘기해주면 안 되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냐 이거죠. 왜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데, 왜 웨비나 속에서 이제 숨겨진 얘기들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봐서 저도 한 2번, 3번 봐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 같은 웨비나는 되게 오래 봤거든요.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왔고, 헤게모니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하다가 보는데, 토큰 이코노미를 짜지 않았다? 지금 다시 짜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재단이 준비를 안 해놓은 게 아니라 이미 있었을 텐데, 그거 무언가가 또는 어디서 딜이 들어와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가치보다 더 큰 이제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재수정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태경님께서 게임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했던 회사라 이미 시장 규모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블록체인 설계부터 남다르게 진행해온 프로젝트. 이게 그러면 애초에 탄탄하게 구성이 돼서 아예 지금 현재 시장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만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토큰 이코노미를 그러면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단에서 재설계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근데 다시 어쨌든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무언가 더 큰 게 있다고 봐요, 뒤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는 거 막 있다고 해서 막 사기치고 있는 판국에 여기는 숨기고 있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고. BS님께서 재단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수수료에 대한 고민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더 좋은 거죠. 이태경님 말씀처럼 이미 다, 시장을 파악하고 진행을 했는데 다시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를 한다? 그러면 자기들도 몰랐던 무언가 더 큰 가치를 발견했거나 아니면 무언가 더 큰, 뭔가 뭐 컨택이 있거나 네, 알겠습니다. 재단 고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는 이제 혹시나 그래서 본인들도 몰랐던 가치를 누군가 발견해줘가지고 다시 이코노미를 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연락을 드리고 나서 고문님과 이제 연락한 내용을 다시 쉽게 여러분들한테 또 방송으로 또 해드리는 그런 또 컨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문님도 제 방송을 봐주시고 영광입니다. 다른 분 한 분 한 분 다 감사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희망 회로를 안 돌릴래 뭐 좀 안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또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 시장 분위기를 읽고 뭔가 좀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같고, 그죠? 왜 그러냐면 뒤에 유명한 어드바이저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단은 알벤 케인 분은 CSO로서 이제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다른 프로젝트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분들이 시장을 읽고 이제 이렇게 딱딱딱 뭐 준비해서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해서 너무너무 큰 호재들이 많이 있고, 그 호재들이 사실인 게 팩트인 게 우리한테는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닐까 해서,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이제 다른 토큰들 뭐 이렇게 계속 저도 보고 있어요. 새로운 토큰 개발되는 거. 여러분들 뭐 업비트나 코빗 이런 거래소 들어가시면 투자 동향이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분석한 모든 것들이 다 있긴 해요. 물론 이제 좀 얇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뭔가 충족이 안 되는 뭔가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네. 네. 모니터링. 이게 곰윤님께서 제가 이제 저의 방송을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일단 그래도 저는 항상 이렇게, 홀더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눈치 안 보고 전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해서, 네, 고모님께서 마지막 이제 말씀해주신 게 재단의 어드바이저는 세계 최고인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요거는, 네, 확인이 됐죠. 네, 직접 이제 알벤케인 분도 본사에 오신 영상을 봤고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3년 이내 이더리움 따라잡아야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고모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이제 좀 힘이 나네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이더리움을 어떻게 따라잡냐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이더리움도 3,000원이었습니다. 일단 가격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리고 지금 200만원이 된 이더리움 갖다가 아무것도 못해서 사이드 체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희망회로를 많이 돌렸는데, 단톡방에 오세요. 단톡방에 오세요. 네, 요거는,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네, BS님께서는, BS님께서는, 재단하고 1도 관계없는 홀더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재단하고는 1도 관련 없는 홀더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블룸을 미리 이제 선점한 거에 대한, 저는 야망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 흑심을, 미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투자했다. 해안이 있다. 저희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 방송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누가 자꾸 저한테 상장을 물어보시네. 그러니까 제가 거래소에 일한 건 맞는데, 제가 오래전에 일을 했잖아요. 그죠? 정말, 그러니까 오래전이라고 해도, 만약에 1년 전이라고 해도, 이게 엄청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별로 관심 안 써요. 어차피 저는 거래소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방송 때. 업비트가 안 오면 업비트가 바보라니까요. 바이낸스? 안 오면 걔들이 바보인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다 좋은 거래소들이죠. 특히 원화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 조건 자체가 정말 까다로워요. 우리 정부가 존 목사에게 굽니까? 거래소들을? 너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그 업비트의 가장 투자자 보호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었다고? 정보를 욕한 게 아니라, 좀 치고 나가고 싶은데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잘됐다, 이때다 싶어갖고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니네는 왜, 당신들은 왜, 니네라고 절대 안 했죠? 압도당했죠. 그분의 포스에. 그래서 왜 업비트는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또는 매틱 기반 이런 메인넷. 그러니까 ERC,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만 이렇게 쉽게 상장하고 매틱 기반은 이렇게 쉽게 상장 안 해주냐, 이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업비트가 1위면은 1위답게 좀 시장 좀 선도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하고 당신들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분께서 이제 되게 멋있게 이해봉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거래소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와야 거래가 많이 되는 거. 그래서 시바이누도 어쨌든 상장을 시킨 거잖아요. 그게 도둑 상장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장시킨 건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상장시킨 것만 봐서는 기술력도 없고 언젠간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사모 예드 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업비트 조사 중이라고 문제 없을런지. 문제 별로 없지 않을까요? 해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이게, 주제에 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 어쨌든 일확천금 노린 주변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코인으로 번 돈을 1확천금 노리다가
비상장 기업에 좀 투자를 했었어요. 예, 다 말아먹었어요. 예, 잘 알지도 못하고 넣기 때문이에요. 네, 잘 알지도 못하고 넣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포트폴리오 자체를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좀 좋은 주식, 대량주, 좀 오래 갖고 있을 거. 저는 그때 딱 알았으니까 단기간에 돈 벌 수 없다는 걸 딱 알고 이런 대형주들의 일부 넣고, 예, 나머지 이제 가상자산은 어쨌든 리스크한 자산이니까 좀, 30% 정도만 이렇게 해서 그 30% 안에서, 가장 이 높은 게, 로커스니까. 그 다음 폴리곤이고요. 예.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잘 아시니까 기다리시고, 뭐, 다른 토큰이나 아니면 다른 주식에 뭐 투자하시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공부 안 하고 투자하지는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코인을 가지고, 뭐 이거 10배 갈 거니, 100배 갈 거니 하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럴 거면 본인이 갖고 있지. 그죠? 안 알려줘요,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웨비나 내용 정리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이더리움 아까 얘기하다가 또 딴 데로 빠졌죠? 네, 죄송합니다. 자, 이더리움이 어쨌든 3,000원에서 시작해갖고 지금 200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로커스는, 자, 이제부터는 뽕타임이에요. 뭐냐면, 엄청나게 제가 이제 희망을 돌릴 거예요.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꺼주시면 돼요. 3,000원에서 200만원을 가버렸어요. 그죠? 물론 발행량도 중요하죠. 지금 현재 1억 개 있어요, 이더리움이. 로커스, 저는 이게 노드가 운영되고 이 마일스톤을 로드맵대로, 계속 달성한다? 달성해서 로커스 재단이, 블룸 재단이 일을 만들어 나간다? 100만원이 문제일까요? 그때 되면 원화 가치도 또 하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랑 비교했을 때, 딱 10만원이에요. 지금의 이더리움. 그런데 어제 그 웨비나에서 블룸에서 어제 블룸에서 웨비나한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는 그래도 좀, 엄청, 권위 있는 회사의 데이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스테이티시스였나? 어쨌든 뭐 그런 회사의 그 자료였는데, 지금보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더 커진 이후에, 가격은 뭐 상상조차 되진 않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시총이, 230조예요, 그쵸? 이게 230조가 맞나? 230조 맞죠? 238조? 여기가 1억이 너무 크니까 항상 헷갈려요. 1000억. 맞습니다. 238조. 238조인데, 지금 현재 이제 유통량을 나중에 이제 어디 다른 데 상장하고 그랬을 때 이제, 뒷바지 같은 거를 계산해 봤을 때도, 그냥 맥시멈으로 따질 때, 그냥 현재 유통량으로만 따졌을 때, 딱 10만원 돼도, 시총 3위에 안착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그냥 희망회로나 한번 돌려보지, 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걸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이거 기록 남길 건데, 나중에 만약에 안 되면, 저 놀리러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 이게 11만원 정도 되면 딱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이더리움 현재 이 194만원을 유지했을 때 그런 거고, 반감기 있잖아요. 2024년 반감기. 그리고 1년 후에 우리가 상승을 기대한 건 언제예요? 우리가 다음 상승을 보는 건 언제예요? 이미 데이터로 3번 나왔잖아요. 반감기 3번을 거치면서, 그죠? 반감기 이후 1년 12월달 1월달, 그죠? 2017년 12월, 2021년, 그죠? 그리고 다음 반감기 2024년 그 다음 2025년 그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때 시총이 같이 올라갔을 때 기관들 들어오고 뭐 이게 지금 뭐 이미 언론에서 다 월가가 들어와 있었죠. 우리가 알기 이미 1년 전부터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예. 그 제 블로그에 써져 있어요. 예. 전 그걸 작년 초에 썼어요. 월가는 이미 들어와 있을 거다. 조용하게. 예. 버핏 할아버지도 몰래 비트코인 몇 개 들고 있을 거다. 예.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10만원도. 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건. 근데 3년. 네. 3년이라고 말씀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로드맵을 이더리움 따라잡는 데 3년 정도 생각하는구나. 재단에서. 그럼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갈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코인 오래 하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투자한 코인이 과연 돈을 벌게 해준 게 있는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네, 물론 뭐 이제 각각 진입 시점에 따라서 그게 뭐 이게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건 뭐 누굴 탓할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감내하는 거고. 저는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소통하는 재단은 한국에서는 처음 봐요. 그거를 외국에서 열심히 하는 게 어쨌든 솔라나 재단. 뭐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솔라나 재단 정말 열심히 하죠. 에이다 재단도 가끔 이렇게 개발 상황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죠? 그리고 폴리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더 있으면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근데 요건 팩트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희망을 오지게 놀렸어요. 10만원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언젠지 모른다. 그건 알밤 너구리를 타사면 안 된다. 근데 언제가 됐든 저는 분명히 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네. 로커스 재단 직원은 몇 명이나 될런지 이거는 웨비나 때 한번 질문을 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모르죠. 몇 명 있는지. 근데 일단은 그때 한번 방문했을 때 개발자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2개 층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뭐 한 30명은 넘어 보였어요, 일단. 네. 그래서 통상 블록체인 하나 만들 때 코어, 그러니까 메인 개발자분들이 3-4명은 계셔야지 되고, 그걸 서브해줄 수 있는 개발자분들이 못해도 10명? 그렇게 있어줘야지 좀 메인넷을 런칭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술을 그 개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아, 단톡방에 알바님 유튜브 채팅을 모르시는 분이 있던데. 아, 유튜브 채팅이요? 아, 그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유튜브 채팅? 지금 저와 이 채팅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번 제가 편집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막 두서없이 막 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빅쇼트 꼭 보시고 다음엔 또 빅쇼트 관련해가지고 그거 싫어하니까 관련해서 제 또 옛날 투자 얘기 플러스